리모델링을 하려고 샀다가 현금 3천만 원 신축한 이야기. 실제 시공 비용이 얼마인지 알면 놀랄걸. 1층 15평, 2층 15평, 3층 15평, 4층 15평. 철거된 흔적이 있고, 와, 화장실 위치가 중요하거든. 왜? 철거전 이랬고, 철거부가 이랬고, 진짜 상태가 이게 지금 실제 모습이거든. 안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게 만들자. 견적을 확인 중인데 이런 걸 다 물어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이렇게 생긴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거든. 지금부터 과연 3천만 원으로 가능한가? 그 모든 과정과 방법,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렇게 신축 건물을 지상 4층, 연면적 60평을 어떻게 신축하고 설계했느냐, 어떻게 현금 3천만 원으로 신축을 했느냐,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매수를 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정말 대박 사건이 발생을 했느냐, 건물주 짓게 되는 방법 최선장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샀어. 근데 철거를 해보니까 건물이 기울어진 거를 발견을 한 거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실내를 보니까 뭔가 건물이 삐딱하게 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건물이 기울어져 보인다. 진짜 놀랍다 놀라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현금 3천만 원으로 신축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생긴 건물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신축을 했느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게 과연 가능한가. 공공사진. 우리가 건물을 다 지으면 작가가 와서 사진 촬영을 하거든. 이게 그 말이야. 신축을 할 때 건물을 짓는 모든 과정과 노하우와 비법과 순서, 이미지 이런 거를 전부 공개를 해본다. 드론 촬영을 했지. 고액으로 건물 짓기가 과연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비법과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렇게 생긴 건물 이렇게 신축을 했지.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현금 3천만 원으로 신축을 했는데 이 건물의 면적은 지상 4층의 연 면적 60평이다. 이거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어떻게 사게 되었으며 언제 사게 되었으며 가치가 얼마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볼게. 여기는 상권이 좋은 동네거든. 그냥 이 건물을 매수하려고 했어. 매수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 1, 2층 건물이고 전면을 창문을 크게 뚫고 리모델링을 실내를 해서 1, 2층 임대를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했다. 리모델링을 할 때 창문을 커팅하고 실내를 보강하고 전체 공사를 했을 때 한 현금 1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 건물을 매수 전에 현장을 가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현장을 가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음에 이 건물을 본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무엇을 봐야 하느냐. 매수 전에 현장 확인을 갈 때 우리가 잠깐 둘러본단 말이야. 1분, 2분 둘러보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랬을 때 현장 확인을 갈 때 꼭 봐야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실내가 이렇게 생겼거든. 자, 근데 여기에 가구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눈에서 삭제를 해야 돼. 배제를 해야 돼. 그건 어차피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처음에 네이버 부동산으로 불법이 있는지를 보지만 여기는 불법 증축이 있을 수 있다. 네이버 지도상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불법 증축이 아니더라도 불법 구조물이 있을 수 있거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한다. 한번 건축물 대장을 미리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발급해주진 않아. 그렇지만 중요할 수 있다. 왜? 현재 구조와 건축물 대장 자체가 다를 수 있거든. 중개인을 통해서 같이 가져가면 좋지만 그거는 어렵다.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된다. 리모델링 업체도 동행을 하면 좋지만 지금은 매수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알고만 있으면 된다. 실내를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급하잖아. 뭔가 좀 부담스럽고 뭔가 좀 오래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실내를 들어가면 무엇을 봐야 하느냐. 일단 현재 상태를 본다. 가구나 집기들은 전부 빼고 철거 견적을 받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야 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거든. 그랬을 때 철거 견적을 위한 영상이라든지 눈으로 본다. 구조, 현재 구조가 벽돌 구조인지 콘크리트 구조인지를 봐야 하고 방문 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 그거를 그냥 눈으로만 쓱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은 과연 무엇이냐. 영상 촬영을 해야 돼. 왜? 우리가 봤던 거를 또 볼 수 없단 말이야.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넓게 보이게 촬영을 해야 하는데 물어봐야 돼. 촬영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왜요? 라고 그럴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와이프에게 보여줘야 하세요. 같이 하는 사람과 못 와서 영상을 확인을 해야 돼요. 라고 해서 하게 되면 보통은 촬영을 하게 해주거든. 어떻게 촬영하느냐. 촬영하는 것을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슴팍에 두고 내가 그냥 이동할 때 그냥 붙이고 같이 이동을 하는 거야. 가로로 그냥 내 가슴팍에다 두고 그냥 같이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볼 때 모든 건물을 영상으로 담는다 라고 보면 돼. 자, 우선은 전체를 한번 둘러보자. 방법은 내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위도 다 잠깐 너무 빨리 촬영하면 안 돼. 천천히 이 건물을 다 담는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하고 방문시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해야 하느냐. 빨리 볼 필요가 없어. 왜? 빨리 보세요 라고 하지 않아. 왜? 이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마음가짐이 감사하거든. 일단 왔다는 거다. 그래서 천천히 본다. 두 번째, 내가 마음이 급할 필요가 없어. 꼼꼼히 보는 거야. 세 번째, 영상을 꼭 남겨야 한다. 영상을 다 남긴 뒤에 또 사진을 남기면 좋아. 마음을 편히 봐야 돼. 절대 우리가 급하게 볼 필요 없고 이왕이면 구석구석 보는 게 좋다. 이거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본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은 전체를 한번 둘러보는 거야. 쓱 둘러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봐도 될까요? 라고 해서 보는 게 이왕이면 좋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거든. 이런 계단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느냐. 계단 높이를 확인하고 각도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여기를 왔을 때 여기로 올라오는 게 편할까 안 편할까, 이 계단을 살릴 수 있을까 살리지 못할까를 확인을 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야외에 있잖아. 그러니까 비를 맞겠지. 그랬을 때 그런 관점도 우리가 확인을 한다.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철골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용할 수 있는지, 철거를 해야 하는지,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샌드위치 판넬이 저렇게 보인다. 그랬을 때 샌드위치 판넬은 웬만하면 무허가일 확률, 불법 건축물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은 우리가 꼭 주의 깊게 한번 보고, 계약 전에 일단 건물을 한번 봤어. 그럼 이제 계약을 만약에 했다. 계약 후에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일단 한 거야. 계약금이 들어갔고 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야. 그러면 왠지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이게 이제부터는 내 거란 말이야. 이걸 내 건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좀 다르다. 매수하기 전에 보는 거와 매수를 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또 달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잖아. 이렇게 마감이 있고 집기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실제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잔금 전이다 보니 매도자의 짐들이 아직 너무 많다는 말이야. 그래도 일단 둘러봐야지. 근데 이게 좀 깔끔해 보이지, 그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런 것들 어차피 다 철거를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일단 왔단 말도 없이 쓱 그냥 빨리 보면 되는 게 아니야. 무엇을 봐야 하느냐. 아예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생긴 건물을 우리는 다 철거를 할 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 지금 현재부터는 전문가하고 같이 가야 돼. 왜? 내가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 전문가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전문가면 과연 누가 전문가냐? 알려줄게. 철거업체 일단 미팅을 하는 게 좋아. 왜? 철거는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 견적이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다. 한 건물을 전체 철거하는 것도 완파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돼. 실내도 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리모델링 업체는 우리가 이거를 언제 어떻게 리모델링 할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같이 가는 게 좋아. 건축사 용도 변경도 해야 하고 대수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좋다. 세 번 다 따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 방에 갈 때 양해를 구하고 같이 가는 게 좋다. 그러면 같이 와서 뭘 해야 하느냐. 따로따로 이 현장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각자의 도면도 가져오고 준비하는 거 하고, 그래서 만나기, 이 현장 들어가기 전에 30분 전에 카페에 가서 미팅을 하는 거야. 당신은 이걸 보고, 당신은 이걸 보고, 당신은 무허가를 보고 현장 점검을 해라 라고 보는 거야. 실측도 하고 견적 확인도 하고 현재 상태도 확인하고 작업 환경을 확인하는 거야. 그게 무엇이냐. 차를 앞에 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철거 환경이나 작업 환경이 30%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는 철거 사장님하고 갔단 말이야. 이분이 철거 사장님인데 견적을 확인 중인데 이런 걸 다 물어봐. 이거 그림도 가져가나요? 바닥 철거하나요? 천정 철거하나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주면 이분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견적을 확인을 하고, 인테리어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야. 대수선을 할 때 급배수 위치라든지 이런 화장실 위치가 중요하거든. 왜? 그것들은 우리가 바꾸기는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안 바꾸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어. 화장실을 살릴지 새로 만들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전면에 있잖아. 건물 전면.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된다. 왜? 건물 전면에 화장실이 있기보다는 뒤쪽에 있는 게 좋거든. 그래서 실내를 확인하고 이제 옥상을 확인을 한단 말이야. 옥상을 다 올라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매도자가 가져가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동하는 거는 이동하는 거. 근데 보통 설치되어 있는 거는 보통 매도자가 가져가지 않아. 근데 이게 애매해. 지금처럼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는 이것도 철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기준이 설치되어 있는 거, 못 가져가는 거는 우리가 정리 대상이 아니다. 옥상 방수 상태를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방수를 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것 따라서 500만 원, 1000만 원도 아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거를 다 까고 나서 다시 방수를 해야 돼.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 업체와 함께 가서 보는 거야. 이거 다 완전히 새로 해야 하거든. 이렇게 이제 건물을 옥상을 하는데 가서 보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물탱크가 있잖아. 요즘에는 자체적으로 급수가 있어서 물탱크를 철거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저런 것들도 이왕이면 루프탑으로 쓰도록 철거하는 게 좋다.
그런 것도 리모델링 업체에 물어본다. 올라왔을 때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당연히 좋다. 왔을 때 샌드위치 판넬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 왜? 대출을 할 때 불법이 있거나 무허가가 있거나 증축이 돼 있거나 하면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하자. 옥상에서 왔을 때 어떠한 작업 환경인지 뷰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올라왔을 때. 그리고 왔을 때 매도자가 가져가지 않는 거. 웬만하면 나무는 다 철거하는 게 좋아. 왜? 나무는 썩고 이게 다 폐기물이거든. 이런 것들을 다 옥상을 확인했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은 계약을 하고 나서 용도 변경. 지금은 집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면 용도 변경 공사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거 우리가 이제 알기가 어려우니까 첫 번째는 무허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주방, 싱크대 이런 것들은 보통 철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필요 없이 부동산 중개인과 건축사, 도면 이런 거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중개인이 확인을 해주고 이제 책임을 져준다. 왔을 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무허가가 있는지 철거가 되는지 얼마가 드는지를 확인을 한다. 안 하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거를 9억 5천에 우리가 샀어. 2021년도에 이렇게 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단 말이야. 1층, 2층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그래서 계약을 했지, 그지? 9억 5천에 계약을 하고 토지 평당 약 한 2,800만 원 정도였어. 이제 잔금을 쳤어. 보통은 우리가 실내를 먼저 철거를 하거든. 왜? 나무는 다 철거를 해야 돼. 아무리 깔끔하게 돼 있어도 철거 전, 철거 후 이삿짐도 가져가고 나무도 다 철거를 했단 말이야. 왼쪽이 우리가 이제 사람 이사를 나가기 전에 저런 환경이었는데 이거를 철거를 하니까 와, 철거 전 이랬고 철거 후가 이랬고 진짜 상태가 메롱인 거야. 아, 이게 진짜 참 뭔가 참 불안하다. 아, 이게 철거 전 모습, 철거 후 모습이 완전 다르잖아, 그지? 자, 이것도 철거 전의 모습이 완전 다르다. 철거 후의 모습이 이랬단 말이야. 돌은 철거를 안 하는 것도 괜찮아. 일단은 환경을 봐야 하니까 나무만 철거를 먼저 하거든. 업체도 나무 먼저 철거 다 한다. 근데 철거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느냐. 참 건물이 삐딱한 느낌인 거야, 왠지. 아, 진짜 삐딱한 게 맞나? 내 눈에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건 그냥 패선인 거야. 그래, 뭐 괜찮네. 다행이다. 아,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진짜로 기울어진 거야. 진짜로. 눈으로 봐. 내가 눈이 예리하잖아. 내가 인테리어 전문가기도 하지만 뭔가 기울어지를 발견을 했어. 안 돼!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기울어진 게 약간 보여. 그리고 자료 한번 재봤다. 레벨기로 해봤다. 기울어진 거야. 큰일 났다. 근데 또 보니까 이게 벽체도 막 중간에 힘을 받는 벽체도 막 붉어된 흔적이 있고 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나도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니까 고민을 했지.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야. 뭔가 참 기둥도 막 철거돼 있고 벽체 철거돼 있고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틈에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보는 눈보다 빠르니까. 우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기술자야, 기술자.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았거든. 이거를 그냥 넘기기에는 좀 안 됐어.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구조 안전 진단을 받은 거야.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게? 괜찮을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위험 등급이 나온 거야. 역시나 이거는 위험하다. 이건 안 된다. 리모델링이 안 된다. 리모델링이 불가능 구조 기술사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뭐 만약에 위험한데 그냥 한다?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나? 이거 뭐 건물에 피사의 사탑도 아니고 건물 필요지 그대로 주저앉았다. 건물이 무너졌다. 이런 말을 사실 듣기도 하고 무서웠지. 이걸 혹시나 복원이 가능한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봤어. 건축사를 통화를 한번 하니까 안 된다. 그거는 불가능이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무너지거나 사람이 만약에 다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럼 어떻게 되나? 그거는 형사처벌이 된다. 이렇게 감옥에. 우리가 건물주를 하다 형사처벌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연면적이 60평이고 지상층인데 근데 돈은 아니 신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많이 들잖아.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건축주가 얘기를 했지. 건축주가 가능하냐? 가능하다.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냐? 가능하다. 해결했던 방법과 이야기를 해볼게. 세종 투시도라는 게 있어.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 세종 투시도야. 이게 결론이야. 결론. 유리 컨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일단 잘 보이게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건물 컨셉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 건물 설계를 잘 하려면 건물 컨셉 이미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컨셉을 정해야지. 그러면은 건물 이미지가 너무 다양하잖아.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완전히 이렇게 원룸이니까 막힌 거야.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막혔고
있고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이건 디자인을 잘했고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게감 있는 건물을 한 거거든. 자, 그리고 형태미가 좋은 건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독특한 건물, 저게 진짜 식물이거든. 건물에 진짜 식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봐. 이렇게 특별한 건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헤르메스 건물이거든. 아무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컨셉이야.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최 선장은 어떻게 유리 컨셉이나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유리 컨셉으로 할 거고 최대한 잘 보이게 만들겠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 왜?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이유를 말해볼게. 이게 지금 실제 모습이거든. 무게감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왜? 안 보이거든. 뭐가 중요해?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의미가 없어. 왜? 나는 이 상권을 알고 이 건물이 가시성이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게 무게감이 의미가 없는 거야. 반대쪽에서 한번 볼게. 그래서 나는 일단 노출도와 개방감을 최대한 있게 하겠다, 라는 게 내 생각이야. 자, 우리 도로를 한번 보니까 6m 도로인 거야. 차는 잘 안 다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워킹 거리야. 그냥 사람이 걷는 거리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무조건 나는 잘 보이게 만드는 게 합리적이고 실하다, 나는 그게 확신이 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와 아니 훤하게 다 잘 보이게 만드는 게 맞다. 왜? 우리가 넓은 건물도 아니고 디자인적으로 내가 작가도 아니고, 그래야 임대가 잘 들어오거든. 그래서 일단 훤하게 만들자. 안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게 만들자. 밤이 되었을 때 완전히 안에가 다 보여. 사람이 몇 명 있고 뭐 하는 공간인지, 카페인지 음식점인지 전부 다 보이게 나는 만들고 싶다. 그리고 시공 비용을 최대한 줄이자. 왜? 당연히 줄여야지. 왜? 우리가 돈이 없었기도 했고 가성비를 최대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시공비를 최대한 줄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태를 심플하게 해야 돼. 비비고 꼬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최종 컨셉 이미지를 정해야 하느냐, 이거를 정했어. 왜? 안이 보이면서도 격자 무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프레임을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게 약간의 격자 무늬를 하자. 그래, 이렇게 만들자 라고 결정을 한 거야.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왼쪽 이미지가 컨셉 이미지였고 오른쪽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었어. 어떤가? 잘 만들었는가? 근데 이거를 얼마에 만들었는지 알면 놀랄걸? 당연히 3천만으로 현금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시공 비용이 얼마인지 알면 놀랄걸? 몇 층이며 몇 평인가 한번 알려줄게. 위치를 봤을 때 여기는 부산이야. 층이고 연면적은 바닥, 우리가 실내 바닥 면적을 합쳤을 때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총 60평인 거야. 그랬을 때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높이는 총 13m. 자, 이렇게 생긴 건물이 1층 15평, 2층 15평, 3층 15평, 4층 15평, 그렇게 해서 연면적 60평이다. 대지가 몇 평이냐면 34평이야. 우리가 50% 정도를 지을 수 있거든. 얼마 줬느냐면 9억 5천을 줬어. 9억 5천. 건물 면적 토지 단가 2,800만 원 정도를 줬고 건물을 계약을 했지. 이렇게 실거래가 떴지, 그치? 중요한 얘기가 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건물 투자 기획서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 자, 이게 뭔지 모르겠지.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진짜. 근데 이거가 거창할 필요가 없어.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꼭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 만들고 못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만들어야 돼. 건물 우리 설계도서 없이 지을 수 있어? 안 돼. 인테리어 설계도서 없이 만들 수 있어? 안 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실수와 실패 엄청나다. 꼭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뭐냐? 그게 뭔지 한번 보자. 무엇을 어떻게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벌 건데라는 거를, 전체적인 거를 상세하게 적는 거를 우리는 기획서라고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계를 했으며 어떤 도면으로 계단 밑에나 공간 활용도 그리고 투시도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고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최종 6차 도면, 최종 3D 도면이 어떤 식으로 해서 시공사 견적이 어떻게 되며 전체적인 거를 확인을 하는 그런 2탄을 만들어 볼 거야. 기대해줘.